파이팅. 자, 질판 많이 녀석들아. 시조입니다. 자, 시조. 좀 심심한데 자세히 해볼까? 심심한데 쓸데없이 자세히 해보자. 자, 우선 시조. 자, 시대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시대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선생님은 나눠요. 첫 번째는 고려의 패망. 요 파트에서 이렇게까지는 강의 안 하는데 심심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산암입니다. 바로 단종과 수양대군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조와 노산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호란인데요. 자, 이렇게 끌고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작가가 사대부라는 거예요. 작가가 사대부. 자, 그래서 이 고려의 패망, 자, 여기서 우리가 주제가 맥수지탄이죠. 자, 여기서는 연군지정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시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편, 자, 이걸 바탕으로 끌고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조선. 조선은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사대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먼저 우린 저거부터 볼까요? 자, 단종 수양대군 저거 먼저 볼까요? 자, 화자가 있고요. 사대부 화자입니다. 화자가 있고, 자, 만약에 여기에 임이 나옵니다. 자, 임은 바로 임금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단종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 상황이 나와주고, 그러면 화자의 마이너스. 보통 연시조나 가사에서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유배라고 보면 되는데, 시조에선 대부분 단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정소가 자 나올 겁니다. 자, 이럴 때 세 가지 방식을 취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자, 숫자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자, 심리적 깊이. 심리적 깊이이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모티프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산, 고개, 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의 이미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구름, 안개,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투영입니다. 투영.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라 그랬죠? 물하고 새가 가장 많다. 그치? 이 정도. 제외 희망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움이 기본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충으로 우리가 가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에서 맥수시탄 한번 봅시다. 자, 맥수시탄이라는 것은 자, 나라 잃은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상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대단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 무상감이는 무슨 뜻이다? 지드래곤이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함은 없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맥소시탄의 키워드. 슉슉슉. 자, 이 키워드를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500년, 반천년, 500년, 반천년, 흥망. 자, 이런 말들이 나오거나, 부병루,
만월대. 자, 부병루, 그다음에 만월대, 그다음에 이제 사군자 중에서 매화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종장. 종장에는요, 석양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이너스 반응이 보통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맥수시탄을 많이 쓴 작가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색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강의하면 잘 안 들어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왕방현. 자, 사대부 작가입니다. 자, 천만리 끝났습니다. 자, 천만리 밑줄 쳐. 자, 심리적 깊이, 거리감. 그 이걸 합쳐서 심리적 거리감 이렇게 얘기해요.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님. 자, 님 동그라미. 자, 10중 8구 단종입니다. 자, 님 동그라미 잡고요. 여의 없고 세모 이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움 깔려 있고요. 내 마음 둘 데 없어요. 물결 잡고요.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내가에 앉아 있었는데 저 물도, 자, 물 동그라미 내 안 같아서, 안은 마음이라는 뜻이야.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물결 잡아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는구나. 물은 투영된 사물이죠. 감정, 이입. 그렇지. 중요한 건 연, 군, 지정. 임재, 내가 좋아하는 임재.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두 번째 줄에 뭐가 눈에 들어와요? 백골만 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 죽은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잔이 누웠니? 홍안. 자, 홍안이 누구냐면요, 홍안이 황진이를 얘기합니다. 보통 홍안은 여인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홍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다 홍안이야. 홍안. 자, 홍안은 어디 두고 죽었느냐 이런 얘기죠. 잔잡아 권할 자, 요거 세모 바로 이제 홍안입니다. 그래서 슬퍼, 그 이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자, 원천석입니다. 자, 흥망이 나라의 흥함과 망이, 흥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아주 이제 큰 범주예요. 즉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흥망이 유수, 즉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니 만월대, 고려 수도에 있는 겁니다. 만월대가 추초, 가을풀로 가득 찼도다. 그러니까 시각적이죠. 그럼 만약에 가을풀은 쉽게 말하면 뭐야? 가을풀,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을풀 두 글자로. 여러분들 알아? 바스락바스락 뭐 이렇게 걸어갈 때. 낙엽이죠. 자, 낙엽입니다. 낙엽 얘기 나오면 무조건 쓸쓸함이야. 거기서 적으세요. 쓸쓸함. 저희 뭐 가을 타거든요. 가을 남자 추남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난 미남인데. 자, 됐고요. 자, 500년 왕업 세모 끝났습니다. 고려 왕조입니다. 목적, 목동의 피리에 날아갔으니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목동의 피리에 날아갔으니, 적이 피리적자야. 바로 이적의 그 적이 피리적자거든요. 날아갔으니,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긴 청각적입니다. 감각 대비가 있니? 그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적과 청각적. 자, 석양 세모 잡아. 저거 고려의 패망. 자, 석양은 뭐야?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해가 넘어간다는 것은 뭐가 넘어가는 거야? 임금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임금이 넘어간다는 것은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양은 고려의 패망. 진화는 나그네가 슬퍼요 이러고 마무리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맥수 지탄 이렇게 딱 잡아주면 게임 끝. 결국 대상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야? 안타까움은 주었네. 상황과 정서는 어떤 관계? 인과적 관계. 됐죠?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안타까움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야죠. 2번은 뭐 얘기야? 가난 얘기고요. 1번과 3번에서 많이 갈렸어요. 3번은 뭐냐면 예기치 않은, 이게 틀린 거예요. 만약 예기치 않은이 없다. 그러면
3번도 정답이 되거든요. 그럼 예기치 않은 애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잘 풀었다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얘기해도 3번 정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완전 초보는요, 4번 해요. 왜요? 경외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4번을 찍었대요. 이게 무슨 논리야. 근데 진짜 많아요. 낱말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걸 찍었대. 모르면 안 찍어야죠. 진짜 많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1, 3에서 고민하다가 1로 갔다 그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오히려 3보다는 1이 훨씬 더 큰 범주란 말이야. 맞지?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붙은 게 예기치 않은 일이니까. 너무 잘했어, 이거. 1번으로 했으면 아주 잘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나 다가 있습니다. 전문은 아니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아이들 많이 틀렸어요. 야, 우리 애기들 잘한다. 왜 잘하지? 자, 볼게요. 이 녀석들 잘하는데? 자, 가나다. 자,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자, 잡아줄게요. 가볍게. 원래는 전문이었는데, 선생님이 교재 실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먼저 김광균인데요. 자, 김광균 알아두자. 우리 광균이 형 알아두자. 김광균은요, 자,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딱 한 번 어떤 아내가 없는 슬픔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전부 다 뭐로만 나왔냐면 문명 비판으로 나왔습니다. 문명 비판. 심심한데 좀 자세히 가볼까? 자, 볼게요. 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자, 부조리 현실, 사회적. 자, 사회적에는 이제 산업화와 물질 문명이 있죠. 산업도시화. 요즘은 하나로 묶지만 선생님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둘을 나누게 심이. 자, 요 산업이라는 산업화는 가난에 대한 얘기고, 도시화는 물질 문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녀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 문명. 띵띵. 자, 물질 문명.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도 얘기하지. 근데 가끔은 일부러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배금주의 이렇게도 얘기해. 배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 금을 숭배하는 주의 이런 뜻이야. 자, 두 번째.
이거 다른 반에서 안 했었는데. 자, 두 번째.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만 가져야 되잖아. 그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돈 많으면 돼.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 세 번째. 그랬더니 사람도 돈으로 봅니다. 사람도 돈으로 보니까 비인간성. 이때 파괴성도 함께 나옵니다. 비인간성, 파괴성.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니까 나는 어때요?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 그렇지. 소통돼 안 돼? 안 돼. 그치. 자, 이게 대표적인 이제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사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와사비는 아니고요. 와사비 하니까 스시가 생각이 나네. 자, 회. 그죠? 회. 자, 와사등, 네온사인 등을 얘기합니다. 네온사인 등. 그러니까 가스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온사인 등을 우린 다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자, 갑니다. 차디찬. 이게 차단하는 차디찬이야. 세모 잡아.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네온사인 등이니까 이 와사등이라는 것은 네온사인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문명을 상징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내 동그라미 홀로 물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죠. 슬픈 신호 물결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요. 자, 밤이 됐습니다. 자, 어둠 세모 잡고요. 어떤 반응이 눈에 들어오니? 낯설다. 이 반응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어떤 반응이야? 눈물을 흘려. 그지? 눈물 겪구나. 물결 잡았어야 돼. 자, 밖에 나갔나 봐. 그지? 어떤 반응이 있니? 공허하다라는 반응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비애가 무겁구나라는 인식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어둡다라는 반응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흐름 이해가니? 시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읽어줘야 돼. 자, 김수영의 사령입니다. 자, 김수영은 현실 참여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김수영이 비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보통 독재인데요. 부조리 현실을 비판하죠. 즉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보통 이 부조리 현실은 보통 이제 독재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자신의 소시민성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소시민성. 자, 소시민성은 우리가 저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순응하고 타협하는, 그지? 안주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지. 다른 말로 우리가 소극적인 삶의 태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수영은 이걸 비판합니다. 자, 그럼 보자. 자, 뭘 비판하나 보자. 김수영. 여러분, 김수영 씨 뭐 배운 거 있나? 여러분들? 고궁을 나오며 이런 거 배웠나? 네. 설렁탕집 돼지가 되셨니? 비계만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 그지? 이제 그런 거죠. 자신의 소시민성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김수영의 풀,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바람이 불어도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사령 배웁시다. 사령. 자, 사령. 저거, 죽은 영혼, 이런 뜻이야.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그지? 안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이 살아있어요. 죽은 영혼입니다. 그대의 정의로움도. 자, 그대 동그라미 쳐봐, 그대. 이 그대가 누구냐면 거기다 적어. 자유라는 글자예요. 자유라는 글자입니다. 물론 여기 시에서는 활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자유라는 글자입니다. 그대의 정의로움도. 우리 동그라미 드러난 화자고요. 섬세함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 세모 잡아야지. 바로 현실입니다.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유와 정의를 외친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 그러니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죠. 과거에도
현재도 내일도 자 물결 잡아야죠. 마음에 들지 않으라. 그대는 바로 이제 활자입니다. 자유 반짝거리면서 하늘 안에 무조건 부정 현실이니까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 동그라미 freedom 자 말하는데 우스워라 물결 잡아. 누가 우스운 거야? 내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럼 나의 영이 죽어 있다를 우린 두 글자로 말해야 돼. 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습니다. 그럼 누가 우스운 거야? 나 자신이 우스운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뭐라고 하니? 두 글자로? 자신을 비웃습니다. 자신을 조롱해요. 화자가 있는데 대상이 있네요. 근데 이 대상이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자 대상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일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화자가 부정적인 대상에게 태하는 태도는 비판, 풍자, 냉소라고 하지. 이럴 때 이 냉소가 자신에 대한 냉소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할까? 두 글자? 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소가 자신을 향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자조라고 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막 비웃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죠. 나를 막 칭찬하면서 가야죠. 그치? 칭찬하면서 가고, 격려하면서 가고, 축복하면서 가야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잘 않거든요. 의외로. 보통 인간은, 선생님은 뭐 성악설을 좀 믿는 편인데, 인간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진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얘기하면 시기 질투가 돼서 돌아올 거고, 보통 여러분들의 슬픔을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비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중요하니까, 그치? 그것이 지위든, 부든, 명성이든, 그러다 보니 서로 막 물고 뜯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간 세상이 좀 슬픈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했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 권어문의 한거 18국이야. 거기 한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 한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어쨌거나 이거는 딱, 이거 시조네. 라고 하면 지향적 같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지. 유교적 같이, 탈속적 같이, 자, 그 다음에 학문수양.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가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 자, 충효 동그라미. 이거 지향이죠. 그리고 충효는 유교적이야. 이 두 일, 충과 효가 아니면 짐승이나 다르겠는가. 즉, 짐승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금수는 짐승. 마음에 하고자 해요. 확실하게 지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 10년을 허둥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자, 이 일수 한번 볼까? 자, 잘 봐. 화자는 충효인데 본인이 자, 허둥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런 것은 뭐야?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니? 성찰이라고 하지. 근데 이것은 개인적이잖아요? 반성이죠. 됐죠? 이렇게 한번 적어봐. 본인이 지향하는 건, 자, 충효가 바로 욕망이었는데, 자, 그것을 그래서 허둥지둥 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성찰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자. 허둥댔더라. 자, 개교가 이렇더니, 삶이 이렇더니, 공명이 늦어졌습니다. 부국동남, 열심히 공부해도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물결. 이게 반응이죠? 강호에 놀자고 하니, 강호는 뭐야? 자연이잖아. 그치? 그래, 거기다 적어. 탈속.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뭐니? 유교적이죠, 임금은. 즐거움에, 즉, 어디?
강호의 노는 즐거움이 어긋나네. 아, 그러니까 강호의 노는 즐거움이 어긋나는 이 두 개가 바로 뭐야? 갈등이잖아. 갈등이니까 고뇌잖아. 그치? 아이들이 이걸 못 잡았어. 여기에 고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혼자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하노라. 자, 물결자다. 내적 갈등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 부정적 상황에서 고뇌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풀었다면 퍼펙트하게 잘 푼 거예요. 레벨업 된 거야. 자, 넘겨요. 자, 좋아. 오늘 저기 아마 태도까지 갈 것 같은데. 자, 서술 방식이. 자, 이제 우리 문체를 볼 겁니다. 자, 문체는 길이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요. 길이에 따라서 만연체와 간결체. 특히 시험에 이 외에 무슨 뭐 화려체도 있고 뭐 엄청 많거든, 문체가. 그런데 보통 수능에 뭐 출제되는 건 간결체와 만연체입니다. 자, 볼게요. 간결체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높이는지,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을 자, 서술하는지. 자, 볼게요. 간결체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한 문체다. 만연체는 밑줄쳐 문장의 호흡이 긴 문체다. 그럼 반대로 간결체는 뭐야? 호흡이 짧은 문체야. 그래서 간결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호흡이 짧은 문체를 사용하여 이렇게 보통 얘기하게 합니다. 설명 1.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 중심으로 좀 할 거예요. 설명 1. 자, 일반적으로 자, 밑줄 쳐. 간결체는 수식어가 없는 문장, 혼문장, 수식어가 없는 문장, 혼문장. 반대로 자, 밑줄. 만연체는 수식어가 많거나 겹문장. 그러니까 어떤 걸 묘사할 때는 보통 만연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 2가입니다. 간결체는 주로 서술자가 간단 명료하게 사건이나 갈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데, 또 문장의 호흡이 짧기 때문에 밑줄 쳐. 문장의 호흡이 짧기 때문에 이거 밑줄 쭉 치자. 긴박한 분위기, 인물의 불안하고 긴장된 심리, 이거 별표 5개. 그래서 간결체는 불안한 심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체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긴장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제 가끔 이제 하는 게 바로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타짜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저기 이렇게 막 화투하는 거. 거기도 주인공 이름이 곤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렇게 짧게 짧은 걸로 인물의 긴장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저게 뭐더라? 대표적인 어떤 간결체는요, 영화 호프에서 나오죠. 선생님은 아직 호프를 보지 못했거든? 영화 호프를 보지 못했는데, 영화를 본 사람들의 얘기가 욕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 욕이. 딱 2글자로 된 욕이 한 200여 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불편하게 들렸을 사람들이 이제 평점을 좀 낮게 이렇게 하더라고. 뭐 내용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외계인 쳐들어온 영화에서 무슨 내용을 찾습니까? 그냥 액션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일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요 앞에 있어. 막 저기서부터 부시고 와. 그러면 굳이 대사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욕하면서 막 총 쏘지 않을까요? 욕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떤 인물의 긴장된, 긴박한 분위기. 정말 딱 2글자로 된 간결체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주의가 중요합니다. 간결한 문체는, 자, 또 한번 밑줄 한번 다시 한번 쳐봐.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효과적이다. 자, 기출에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끊어! 사건 전개의 속도감을 높인다. 자, 맞는 선지, 틀린 선지. 위에 텍스트가 간결체가 되어 있고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맞는 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우리가 저 앞에 문학 처음 시작할 때 서술 방식 할 때 선생님 설명했어. 사건의 진행 속도, 전개 속도는 자, 뭐만 영향을 주는 거야? 서술 방식만 영향을 주는 거야.
즉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됐습니까? 서술 방식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 요약 압축적 제시를 통해서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100% 맞는 선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대사나 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건 무조건 틀린 거야. 됐습니까? 그건 반드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서술 방식만 사건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어서 갑니다. 후려치자. 문체는 사건의 진행 속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해야 돼. 그냥 지가 빨리 읽는 거야. 알겠지? 자, 갈게요. 하지만 문장의 길이를 조절한다고 해서 사건 전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답률이 10몇 프로밖에 안 났었어, 그때. 자, 그 다음. 자, 현재형 어미 또한 마찬가지다. 밑줄쳐? 현재형 어미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형 어미는 현장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전개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어미나 문체는 사건의 전개 속도,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 사건 진행 속도는 서술자의 개입 여부. 자, 서술자가 개입하면 직접 제시. 그래서 요약 압축적 서술이 나오는 거야. 자, 개입하지 않으면 간접 제시. 대사나 묘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3번. 만연체는 많은 어구를 동원해서 소식 설명하기 때문에 자, 밑줄 쪽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인물의 외양, 배경 등을 묘사하는데 좋다. 이렇게만 밑줄 쳐주면 됩니다. 언덕 위에 짐이 있다. 지붕 위로 구름이 떠 있다. 간결체. 자,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그 간결체를 만연체로 표현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창문이 유난히 커다란 집이 한 채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제 빨간 지붕 위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 같은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게 내 눈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런 게 이제 묘사. 그렇죠? 만연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격조 있는 표현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겸양도 당연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겸양과 격조와 다른 바로 현학적 표현입니다. 이게 꽤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낱말 뜻을 모르겠대요. 현학. 그래서 찍어서 틀려요. 자, 갑니다. 손모가지 3개 있죠. 격조 있는 표현이란 점잖고 품위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고전 소설에서 주인공이 양반이면 무조건 격조 있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격조 있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품위 있는 이런 거. 여러분 학교 국어 선생님 되게 격조 높은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니? 이렇게 은어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고운 말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셔?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그러지. 난 아니니까. 난 국어 선생 아니죠. 선생님은 국어 지식을 파는 장사치. 선생님은 내가 뭐 스승이야. 선생님 스승도 아니고요. 선생 깜냥도 안 됩니다. 그냥 지향은 있지. 지향. 참 괜찮은 어른이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90도로 인사하잖아. 그래서 이런 어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은 스승이나 선생은 아니죠. 그래서 욕해도 돼. 방문을 써도 되고.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지. 학교 선생님은 그러면 안 돼. 재미로라도 학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운 말 쓰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 그렇지? 난 그렇게 생각해. 고운 말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은어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진짜 학교 선생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선생을 못 봐가지고 선생님 아니다 2번 봤다. 선생님 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 양반은 스승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양반 2번 봤어. 3분 계속 늘어나네. 내 인생을 바꿔준 양반 하나 있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양반이 갑자기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싶은데? 라는 이상한 생각에 우리 학교에 잠깐 6개월 동안 계셨던 그분 정말 스승이었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한 분이 계셨지. 1학년 때 그분은 그냥 동네 아저씨 같거든? 진짜 아저씨 같아. 여름에는 남자 학교니까 들어와서 셔츠를 벗어. 그래서 여기 옷걸이 이렇게 걸어. 그럼 여기에 그 메리아스라고 하죠. 옛날 분들이 입는 거. 여기 구멍이 막 송송 나 있어. 나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참 동네 아저씨 같은 양반인데 되게 막 고운말 쓰고 막 수업은 너무 재미없어. 톤이 한 톤이야. 근데 아는 게 되게 많으셔. 근데 그분이 몰랐는데 제물포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더라고. 제물포 고등학교 전교 1등에서 서울대를 가셔서 왜 우리 인천 대건 고등학교에 왔는지 이해가 가진 않아. 그런데 그러고 오셨는데 그분이 되게 멋지신 분이었어. 기술 선생님이었어. 근데 내가 알기에는 원래 수학을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때 이제 기술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때 학교 선생님들의 학벌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엄청났어. 거의 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어. 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어. 자, 그랬던 반이 뭐야? 그 이상일 거야. 심지어 독일어 선생님도 동문과 수석 졸업생인데 서울대. 독일어 선생님도. 그래서 근데 왜 독일어를 가르쳤지? 아직도 불가사의해. 독일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네. 너희들은 뭐해? 제2외국어? 자유가 저는 선택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일본어를 선택하면 저의 학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치? 일본어를 선택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좀 시간 안 보니까 하고 싶어. 그치. 우리나라 재밌어 오늘 그 교육부 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서술형 그 30%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리고 수능도 뭐 이틀 본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거기까지는 뭐 그래. 근데 갑자기 뒷말이 그러면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씩 웃었어. 이놈도 똑같구나. 야, 서술형을 30%를 내겠다는데 학원을 어떻게 안 다니니?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부모야. 근데 자식이 이제 해야 되는데 서술형 30%가 나온대. 학원 안 보내겠니? 보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그 교육제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학원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학교와 거의 대결하는 느낌으로 자꾸를 얘기하는 것 같아. 학원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바뀔수록 잘 되는 건 늘 학원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참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번 교육제도도 망했다. 라는 생각이 나. 애들이 힘들겠구나. 애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서술형 나오게 되면 사실 더 힘든 건 애들이지. 찍지도 못해. 찍지도 못하고. 수능에서도 서술형. 왜 그러지? 난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문해력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다라는 거야. 그래서 곤이부터입니다. 곤이부터.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애들이 쇼츠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니까 서술형을 내겠대. 그렇게 많이 봤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너희들 이렇게 막 선택하는 거 뭐라 그래? 고교학점제? 난 그거부터 폐지했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난 그거부터 폐지하고, 또 이해가면 또 길다. 그치? 우선 고교학점제도 폐지했으면 좋겠어.
그냥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어. 그냥 뭐 상대하려면 상대평가를 아예 깔끔하게 그냥 시험으로 상대평가를 그냥 석자 쫙 냈으면 좋겠어. 그냥 깔끔하게. 뭐 수행평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수행평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숙제 안 해왔어? 그럼 뭐 알아서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점수 반영 뭐 이런. 그냥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배운 데서 냈으면 좋겠고. 저희 애들이 맨날 말하는 게 그냥 들어가서 문과는 문과 과목 싹 다 배우고 시험 보고 이과는 이과 과목 싹 다 배우고 시험 보고 깔끔하게 성적 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당연하지. 그 옛날 방식이잖아. 근데 그게 솔직히 들어보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했어. 그때는 어떤 스트레스가 많았냐면 선생님이 때리는 스트레스가 많았지. 공부 스트레스 할 놈들은 했어.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방황한 애들도 그냥 맘 잡고 공부하면 성적이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나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보느냐였어. 많이 외우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암기 주입식 교육이 뭐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교육은 주입식이야. 주입식 아닌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 암기해야 사고력이 나오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야,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 그놈 누구야? 걔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차기적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세상에 주입식이 아닌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거 나쁘대. 그럼 대안이 뭐야? 창의적인 게 필요하대. 그 지금 창의적으로 하고 있나? 아니잖아.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깔끔하게. 뭘 이렇게 자꾸 바꿔. 애들 힘들게. 진짜 비리가시. 당연하지. 그거 깜깜이잖아. 내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냥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맞아. 가장 깔끔해. 문과는 문과. 저기 지금 고2 때 이거 한다며 통합사회. 이제 선택 과목 2개 안 하고 통합. 맨날 이렇게 바뀌어. 또 통합사회로 또 시험을 본대. 그건 저희도. 너희도 통합사회야? 네. 그러니? 저희가 시작이에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학년 때 그렇게 모든 거를 공통 통합을 묶어서 도배하고 2학년 때 문이과가 나뉘고 그래?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수능은 1학년 거로 가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수능. 그러니까 그러네. 2학년이랑 3학년 때까지는 다 약간 전공적 학성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수능 본다니까 1학년 공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1년 반 동안 과학을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저희는 1년 반 동안 사회를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통합사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뭘 알겠냐고. 수업을 듣는지 모르는 너무 좋은데. 저기 현장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이게 사실 그나마 통합 사회는 그래도 암기나 이 비중이 많으니까 커버를 친다 해도 문과 친구들 갑자기 안 보다가 통합과학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 다 똑같이 보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때처럼 탐구 영역에서 보는 거네. 우리 때가 탐구 영역이 있어. 그래서 다 최저로 하니까 통합과학은 다 버리고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알겠다. 애들이 미리 정해놓고 안 챙긴 건 안 챙긴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시할 거니까, 그지? 수시할 거니까, 수시하려면은 이제 거기서 진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지? 아싸리 그냥 전략적으로 가버리는구나.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 정시가 아닌 이상, 그치? 그게 현명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교육제도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는 절대평가 이런 거 한다대? 어떤 방식이 절대평가인지가 중요하겠지. 선생님은 절대평가 좀 찬성하는 편이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가 한다? 더 혼란스러워. 아이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이것을 좀 이렇게 비중을 낮추는 절대평가라면 나는 찬성. 근데 그게 아니고, 이상해. 지금도 사실은
5등급제 해가지고 거기에 석차 기록하잖아. 네. 이게 뭐야? 그럼 왜 5등급제로 한 거야? 아니 근데 5등급제가 원래 앞뒤가 없어. 약간 애들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런 건데 근데 거기다 석차를 집어넣잖아. 왜 기하랑 그런 것까지 다 300평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 그래서 경제 수학도 원래 절대평가였는데 갑자기 경제 수학이 300평가로 돼서 망했어요. 심지어 원래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고 원래 성취도인데 성취도는 쌤들이 그 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싹 다 A 받으라고 좀 널널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과목까지 싹 다 시험을 봐야 돼요. 등급의 성취도 다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친구가 저기 국어 선생이니까 고등학교. 전화해서 너 괜찮냐? 그럼 얘가 또 막 얘기하겠지. 진짜 이상하면 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역설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배우려면은 막 같은 1등급이어도 2등급이어도 너무 범위가 갈리니까 생기부 내용을 훨씬 중요해졌던 거예요. 그러겠지. 근데 바이트를 줄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바이트를 줄였다는 게 무슨 근데 얘기야?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바이트를 그러니까 제한시켜놨다는 얘기구나? 근데 바이트가 예를 들어 원래 1500이었으면 거의 500 이 정도로 줄여놔가지고 가볍게? 그래서 제일 별로인 게 약간 나열식 생기부 이런 거 진짜 별로거든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고 또 심지어 그럼 뭘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요. 성적이잖아. 근데 이것도 생기부를 잘 쓰려면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아니 왜 교권을 그런 방식으로 높이려고 하지? 심지어 그거를 처음에 저희 하기 시작할 때가 3월 달부터 이렇게 하기로가 아니라 쌤들 이미 1, 2학기 거 고려를 해서 1학기 생기부를 다 쓰셨는데 중간에 발표가 나가지고 1학기 거 생기부를 다 뜯어보시죠. 아휴. 빼고 빠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안 들어간 게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좀 슬프다. 자, 우리 얘기가 좀 길었네. 자, 마무리해 볼까? 자, 격조란 사람의 품격과 취향을 나타냅니다. 밑에 설명일로 바로 넘어갈게. 따라서 격조 있는 표현이란 말 그대로 격식을 갖춘 밑줄, 점잖고 품위 있는 표현. 우리 이거 31페이지까지는 끝내자, 우리가. 자, 설명. 겸양이란 겸손한 태도, 밑줄. 겸양은 겸손한 태도, 밑줄. 그래서 오른쪽 끝에 존댓말 밑줄. 그 다음 또 밑줄. 상대방의 호칭을 높여 부르거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등의 표현 밑줄. 자, 설명상 예 별표 3개. 현학적 표현이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말투 밑줄. 그래서 오른쪽 끝에 한문 구절 밑에 나열이라고 써. 한문 구절 나열. 자, 이럴 때 우리는 현학적 표현입니다. 즉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현학적 표현은. 자, 밑에 볼게요. 원수, 원수 동그라미 2.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쭉 얘기 나옵니다. 이거 사실 구운몽에 나오는 건데. 자, 어이 얻으리오 사자 동그라미. 라이언 아닙니다. 자, 오른쪽 돌아오리이다. 자, 이런 것들이 격조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상대 높임이 사용된 거야. 자, 이제 밑에는 이제 박시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딸을 두었으나 중3이 되도록 자, 결혼할 수 있는 곳을 자,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존문, 즉 존경스러운 가문 이런 뜻이겠죠. 존경스러운 가문에 이르러서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데 여자 자식은, 그러니까 제 자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그 가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되오나, 즉 자신과 관련된 건 낮추고 상대는 높였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겸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흰 떡을 사다가 숯불에 구워서 그 동그라미, 대접을 하고 나 동그라미,
나는 아까 하다던 일을 마저 해치울 양으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 구운 것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먹더니 갑자기 신이 났는지 목청을 뽑아서 자 비둘기는 강에서 울고 자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갑자기 뜬금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관관저구 제아지주 요조 숙녀 군자요구 뭐예요? 한자 어구를 나열한 거예요. 그럼 한자 어구를 나열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현학적 표현.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게 단골입니다. 자, 여기까지.